자, 이번 시간은 탄핵정국 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역적 판사, 즉 대표적으로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이정미 빠마 판사 있죠. 고대기 판사인가? 그리고 김세훈 판사, 이 박근혜 대통령을 재수감시켰던 이 판사를 많이 다뤘었는데, 오늘은 태블릿 관련 이 반종무라는 판사가 또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좀 판단해 주시고, 또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이 탄핵의 촉매제가 되었던 태블릿 PC의 진실은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소상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4일 작년이죠. 작년 태블릿 재판 항소심 제9차 공판이 열렸었는데요. 이날도 쟁점은 이미징 파일 확보였어요. 이번에 이미징 파일 확보했죠. 검찰은 보관 중인 이미징 파일을 피고인들에게 나누어줘라, 내주어라 라는 재판부의 결정을 무려 검찰이 5개월째 무시하고 있다가 마침내 줄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한 상태였고, 이에 우리 쪽은 이 검찰청 압수수색과 김한수를 증인신문을 요구하면서 태블릿 본체 및 검찰의 이미징 파일 국가수의 이미징 파일을 모두 확보하겠다라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길게 공판 상황을 체크하면서 뜸을 살살 들이더만 이내 속내를 드러냈는데, 이미징 파일을 포기하고 검찰이 원하는 대로 기존의 포렌식 보고서만 가지고, 그러니까 심규선 국가수 포렌식 연구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강행해야겠다 그렇게 해. 야 됐고 그냥 검찰이 하자는 대로 해 이거예요.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김규선 이 국가수 포렌식 연구관은 어떤 인물이냐? 이 인간은 국가수 포렌식 연구관으로서 수년 동안 이미징 파일을 틀어주고 숨어있던, 아까 말씀드렸던 홍성준 검사에게 일방적으로 포렌식 자문을 해줄 정도로 매우 편향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홍성준 검사 편이야. 그 특검의 이 사기 조작 검사들 편이라는 거야. 이런 놈의 증인신문 갖고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하겠습니까? 딱 답이 나오죠. 이딴 식의 판사들이나 검사들의 행태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참고로 이놈의 홍성준 검사도 얼마 전에 탄핵의 진실이 싹 다 밝혀졌고 밝혀질 것이 거의 기정사실이 되다 보니까 지난주에 사표를 했죠. 그러니까 검찰의 한동훈의 인사 발표 직후에 사표를 던지고 도망을 갔어요. 이 홍성준이도.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렇다니까요. 우리 쪽은 거세게 반발을 했고, 송지한이라는 당시 그 검찰 포렌식 수사관이, 이 사람도 운명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송지한이라는 검찰 포렌식 수사관이 이미 2016년 10월 25일 이 문제의 태블릿을 불법적으로 포렌식을 했다라고 자백한 상황이기 때문에 포렌식 보고서만으로 이 증인신문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버텼고, 또 법원의 명령을 어긴 것은 검찰인데 왜 재판부는 당장 압수수색을 집행하지 않느냐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검사에게 검찰에선 직접 포렌식한 이미징 파일 5개 중 1개만 있다고 하셨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5개 있는데 4개를 증거인멸을 벌써 해버리고 하나밖에 안 남았다 그러잖아. 항상 내가 여러분 귀에 딱쟁이가 않도록 말씀드린 게 이 부분이에요. 판사가 얘기하잖아. 지금 검찰에선 직접 포렌식한 이미징 파일 5개 중에 1개만 있다고 하셨고, 그럼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이 태블릿 본체와 국가수의 이미징 파일은 현재 검찰에 있는지 확인이 되십니까? 이렇게 검찰에게 판사가 물어보니까 검사는 이렇게 아가리를 텁니다. 저희가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 뭐하니 니들은 도대체 이 중요한 재판에서 확인해보지 않았대.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검사의 이 같은 말 같지도 않은 대답과 동시에 우리 쪽 이동환 변호사와 미디어워치 기자들은 우리가 다 확인했다. 다 확인했으니까 검증하게 해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검찰에 있다. 서울중앙지검에 있다. 반발을 했고, 이동환 변호사는 저희가 검찰에 있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검찰에 없다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재판부와 검사를 밀어붙인 거야. 그런데 웃긴 것은 재판부의 행태인데요. 재판부는 우리 쪽 이야기는 더 들어보지도 않고 심규선의 이 증인신문을 4월 8일에 하는 것으로 결정하겠다라고 막무가내로 날짜를 지정하면서 밀어붙였다라는 겁니다. 역시나 당시 재판부와 이 검찰들과의, 그러니까 검사들과의 커넥션을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의심을 강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다시 우리 쪽에서 왜 상의도 없이 그렇게 결정을 하느냐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5분간 추정을 요구했어요. 당연한 것이 지금 이런 식으로 재판이 무의미하다라고 판단해서
5분간 휴정을 이동환 변호사가 요구를 한 거고, 만약 재판부가 이미징 파일을 확보하지 않고 검사 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 아까 말했던 심규선이라는 사람의 증인신문을 강행한다면 보나마나 뻔한 판결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판부는 5분간의 휴정시간을 넘겨서 10분여 만에 돌아와가지고 이 우리 쪽 의견을 물었고, 이동환 변호사는 이미징 파일은 반드시 필요하며 그에 관해 이 국내 최정상 포렌식 전문가인 김인성 교수가 오늘 이 법정에 나와 계십니다 라고 하면서 김인성 교수에게 발언 기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판사에게 얘기하니까 재판부는 마지못해서 그래 한번 얘기해봐. 아유, 이렇게 호명을, 김인성 교수를 호명하고 마이크 앞에 불렀다라고 해요. 김인성 교수가 발언을 한 게 있는데 짧게 요약해서 전달해드리면, 이 검찰과 국가수의 포렌식 보고서가 맞는지 검증을 해봐야 되니까 이미징 파일부터 좀 보자 라고 이제 변희재한테 얘기를 했더니, 놀랍게도 이미징 파일은 없다고 했고, 변희재 피고인은 3년 동안 재판을 하면서 검찰과 국가수가 작성한 보고서만 가지고, 일방적인 저들의 주장이지 3년 동안 우리가 요구한 거 들어주지 않고 이 변희재가 3년 동안 재판을 하면서 검찰과 국가수가 작성한 보고서만 가지고 재판을 받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김인성 교수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를 조작합니다. 검찰이 이미징 파일을 안 주겠다라고 하면 재판부에서 그냥 가져오라고 명령만 하면 되는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판사가 김인성 교수의 그 말을 딱 잘라버리면서 야 빨리 들어가, 시끄러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들어가 말 잘라버리고, 그리고 고심을 거듭하던 항소심 재판부에 아까 말씀드렸던 안정모 판사는 타협안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들이 이미징 파일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니까 이들에게 이미징 파일을 달라고 요구하면 결과는 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종결된 다른 사건의 증거로 첨부된 이미징 파일을 달라고 요구해서 받아오자고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최서원 사건에 종결된 원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사건 자료가 보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재판부는 이 국가수의 이미징 파일을 요청해서, 이게 아마 그걸 거예요. 지금 포렌식을 해보니까 한동훈이 봉인된 이 증거 물품을 빼가지고 전원을 2번이나 껐다 켰다 하면서 이 데이터를 다 날려버린 거, 증거 인멸을 한 거. 그거예요. 예. 이 태블릿 PC네. 그냥 장시호 태블릿 PC.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재판부는 이 국가수의 이미징 파일을 요청해서 받아주겠다라고 일단 약속을 합니다. 이 반 정모가, 아까 반 판사가. 그러자 변희재는 검찰이 저렇게 이미징 파일도 주지 않고 버티는데 국가수의 이미징 파일이라고 쉽게 주겠느냐, 만약 그것도 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따져 물었고, 재판장의 답이 매우 황당합니다. 에이 설마 검사가 그러겠어? 참 진짜 재판장의 판사가 설마 이런 황당한 답을 하면 됩니까? 뭐 하려고 판사를 해? 그럴 거면 기모기고 아니면 아니지. 판사가 이딴 식으로 말을 하니까 방청석에서는 원성이 터져 나왔는데, 이는 검찰이 법원의 결정도 무시하는 지경에 재판부의 판단이 너무 안일하다는 그런 불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플러스로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 코미디도 아니고 판사놈이. 이동환 변호사는 법원의 명령까지 무시하는 이 검찰의 국가수 이미징 파일을 쉽게 내주겠느냐라고 우려하면서도 늦어도 3월 초까지는 이미징 파일을 확보해야지만 민간기관 2곳에 이 포렌식 분석을 맡겨서 그 결과를 토대로 심규석의 증인신문을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재판부는 구두 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증거 번호를 적시해서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검찰이 그걸 주지 않은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피고인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어떤 이유든 간에 검찰이 제출이 늦어지거나 하면 재판부가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협조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단 판사가. 또 3월 초까지 이미징 파일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들이 기일 변경 신청을 하고 재판부가 증인신문 날짜를 늦추면 된다 라고까지 덧붙였고, 우리 측도 이제 이동환 변호사나 우리 측도 이에 동의를 하게 돼요. 그 당시는. 그리고 반정모의 이런 말을 믿고 동의를 한 후 얼마 시간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아까 1월 달이었으니까 2월 4일 법원은 반정모 판사를 북부지법으로 인사조치를 해버립니다.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법원은 시간을 질질질질 판사를 바꾸고 또 다른 놈이 와서 또 헛소리하고 또 다른 놈이 헛소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끌어왔던 거야 재판을. 한마디로 지난 공판에서 이미징 파일을 받아주겠다라고 구두로 약속한 재판장, 이 반
반모 씨. 재판장은 지금 현 재판부를 떠난 거야. 사건이 이제 다른 재판부가 또 들어서겠죠. 그럼 또 그 재판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야 돼.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성향의 판사가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수년을 반복해왔던 거예요. 이놈들이. 반정모 판사의 인사 조치로 인해서 약속을 장담할 수 없게 된 것이고, 반정모 판사는 제대로 못해줘서 미안하다라는 메시지를 미디어치 쪽에 남기고 퇴장을 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반정모 판사라는 사람의 속내를 그 누구가 알겠어요? 그렇게 알 수는 없지만 재판부의 오랜 기간 동안의 행태들을 보시면 도대체 이 계획된 재판인 건지 일부러 이지랄 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예.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지금까지 탄핵 관련 저도 방송을 많이 했지만 이 재판관들, 재판하는 판사들을 보시면 도무지 하나같이 믿을 인간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최소원 씨가 옥중에서 태블릿 반환 소송을 했고, 결국 이미징 파일을 확보를 하고 포렌식 1차 작업을 했는데, 충격적인 결과들이 너무 많이 쏟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2차, 좀 더 디테일한 포렌식 2차 검증이 지금 진행 중이지만, 1차에서 포렌식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미징 파일을 확보를 했고, 실물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사본을 갖고 온 거죠. 갖고 와서, 카피를 갖고 와서 이거를 포렌식을 했다라는 건 언놈이 무슨 데이터를 삭제했고, 언제 껐다 켰고, 메시지를 언제 보냈고,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잖아요, 포렌식이라는 게. 그걸 해봤더니, 야, 이 윤석열 당시 특검 수사 4팀장과 한동훈 검사의 제2 태블릿 PC, 얘기했던 아까 장시호 태블릿 PC죠. 그 조작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8월 말쯤 공개 설명회와 함께 공수처에 형사 고발을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데, 제가 어제 그저께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검사가 증거에 손을 대면 됩니까? 이게 1차 포렌식에 의하면 당시 봉인돼 있던, 그러니까 봉인돼서 만지면 안 돼. 이거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꺼내갖고 이걸 봉인 해제해갖고 태블릿 PC를 껐다 켰다. 그래서 다 데이터를 날려버렸어요. 그런 증거가 싹 다 나왔어. 완전히 증거를 훼손하려는 목적을 떠나서 검사가 해서는 안 될 이런 악질 중에 악질 짓거리를 했던 게 지금 한동훈 이 인간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일 당장 구속 수사를 해도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변희재를 불러다 놓고 하루 정도로 조사를 했고, 지금 이제 그 밑에 이번에 영전된 한동훈 밑에 특검 검사들 있죠. 조작 증거인멸 위증교사했던 인간들. 그 인간들이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이를 불러다 놓고 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나죠. 이제 윤석열 지지율 땅파 떨어졌죠. 언론 보도 막 나갈 거야, 이제. 좌파들 촛불 들고 다 기어 나올 거고.